images showing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지구촌과 한반도 정세에 관한 뉴스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분들을 위한 대한민국 최고의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특별 이벤트. 12월 31일까지 경제시평의 1년 구독 회원이 되시면 부동산 보고서 6부를 보실 수 있는 3만 포인트를 적립해드립니다.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김철기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핸드폰 쇼핑몰 T3010 조합원에겐 최대 27만원까지 할인해드리며 판매금의 일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 후원됩니다. 검색창에 T3010을 검색하세요. 국민TV와 함께하는 핸드폰 쇼핑몰 T3010 문의는 070-7663-9386 070-7663-9386 국제뉴스 전문 게스트 황준호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가 김정일 위원장 사망 2주기 아니었습니까? 예. 네, 장성택 처형 이후에 북한 분위기를 볼 수 있는 날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 오전에 김정은 제1비서가 참석한 중앙추모대회라는 게 평양체육관에서 있었고요. 네. 이어서 김일성, 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행사도 있었습니다. 분위기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김정은 제1비서에 대한 충성 분위기를 고취시키는 행사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성택 라인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아직은 건재하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도 금수산 궁전 참배 행사의 모습을 드러내서 2달여 만에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장성택의 부인이고 김정은의 고모인 김경희는 어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김경희 안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죠? 남편이 처형된 지 사이가 뭐 좋았건 안 좋았건 간에 어쨌든 남편이 처형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이렇게 공식 석상에 나오는 건 너무 좀 심한 일이고, 또 그렇다고 안 나타나면 김정은 비서에 대한 어떤 불만의 표시 이런 것들로 읽혀질 수 있고 해서 병을 핑계로 명분으로 빠진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을 거의 모든 북한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경희는 오래전부터 건강이 많이 안 좋았는데요. 4일 전에는 김국태 당 검열위원장의 국장 때 6번째로 장의위원회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신변의 이상이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중앙추모대회 주석단에 올라간 사람들의 면면은 그 김경희 장석택 그 부부만 빼고는 과거하고 거의 다르지 않았습니다. 네. 김관진 국방장관이 그 북한 도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시점을 내년 1월 하순에서 3월 초순 사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어제 전군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고, 또 그저께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외교안보 장관회의에서도 이런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북한 내부의 불안 요소와 군부의 과도한 충성 경쟁으로 인한 오판이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도발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발언이 그 도발 가능성의 배경을 설명한 대목 같은데, 그렇지만 왜 1월 하순에서 3월 초순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발언이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3월에는 키리졸브 한미합동훈련이 있어서 매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때고, 또 올해 특히 심했다는 걸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말에는 천안함 사주기도 있고, 또 미국에서는 국방 예산을 지키려고 군부 사람들이 대북 강경 발언을 늘 하는 때가 바로 그 즈음인데요. 김관진 장관이 아마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도발 예상을 내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북한 내부 사정도 변수겠지만 예. 뭐라고 할까요? 한국과 미국 쪽에서 위기 관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도발이라는 게 무슨 법칙처럼 무조건 그때가 되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상대가 있는 문제니까 상대방,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이 합동훈련을 조금 덜 공격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상황을 험악하게 하지 말자, 이런 시그널을 북한에 보내면 이게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올해 3월에서 5월까지 있었던 그런 긴장고조 상황도 사실 미국의 움직임이 먼저 있었고 거기에 북한이 반사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도발할 거니까 철저히 대비하겠다, 이런 말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럴 가능성을 어떻게 낮출 건지, 그런 거를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진짜 안보를 지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른 소식 좀 알아보죠. 남수단에서 쿠데타 시도가 있었군요.
아프리카 북동부에 있는 남수단은 재작년에 수단에서 분리독립한 나라인데요. 그저께 쿠데타 시도가 있었다가 무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수도 주바에서 정부군하고 쿠데타 세력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져서 최소 66명이 사망했습니다. 쿠데타 세력은 마차르 전 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인데요. 마차르 전 부통령은 남수단이 석유 부국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무능해서 사회 기반으로 만들지 못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다가 지난 7월에 부통령직에서 해임됐고 지금은 여당 내에서 반정부파를 이끌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국민들하고 또 자국 외교관들한테 남수단에서 나오라 이런 지지를 했는데요. 사태가 좀 길어질 거를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주 전에는 옆나라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이 지역 여러 나라들의 정정이 불안하고 또 그런 정정 불안들이 서로 연계되고 얽히고 설켜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미 국가안보국 NSA의 개인정보 수집 문제. 예. 미국 법원에서 위법이라는 판결이 났군요. 예, 미국 1심 법원, 연방지방법원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네. 여기에서 NSA의 무차별적인 휴대전화 통화정보 수집은 위헌이고 위법이니까 그런 행위를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직 CIA 계약 직원 스노든이 폭로한 NSA의 정보 수집에 관한 그런 판결인데요. 오바마 정부는 즉각 항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판부는 정부에 대해서 무선통신회사를 통한 통화기록 수집을 금지하고 또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파기하라, 이런 가처분 명령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건국의 아버지이자 헌법을 만들었던 제임스 매디슨도 현재 이런 정부의 사생활 침해를 보면 경악할 거다, 이런 표현도 했고 또 조지 오웰적이다, 그러니까 전체주의적이다, 이런 표현도 했는데요. 그렇지만 국가안보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서 상급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명령 이행을 유보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프란치스코 교황 소식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노숙인들을 초청해서 아침 식사를 했다던데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교회라는 걸 만들고 있는 교황 프란치스코가 어제 77세 생일을 맞아서 아침을 노숙인들하고 함께 맞았습니다. 바티칸시티 성 베드로 성당 주변에서 떠돌고 있는 노숙인 4명을 교황이 살고 있는 바티칸 호텔로 초청해서 아침 식사를 같이 했는데요. 초청된 한 남성은 교황한테 자기의 강아지를 소개하고 그런 훈훈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한 사람씩 얘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프란치스코 교황다운 그런 생일을 보낸 것 같습니다. 요새 교황의 인기가 워낙 높다 보니까 트위터에는 교황이 교회에 대한 희망을 포기했던 수백만 명에게 희망을 불어넣고 있다, 이런 식의 생일 축하글도 많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네. 그 미국 지식인들이 이스라엘과의 학술 교류를 보이콧했다, 이런 소식이 있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미국 지식인 5,000명이 모인 아메리카 학회라는 학술단체가 이스라엘 학계와의 학술 교류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회원들이 온라인 투표를 해서 3분의 2의 찬성으로 보이콧 결정을 내렸는데요. 팔레스타인을 포함해서 학문의 자유가 구속된 모든 학자 및 학생들과 연대하고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학회 측은 이스라엘이 국제법과 유엔 결의 이런 것들을 위반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학자들이 그런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국가 정책을 만드는 데 동참하고 있어서 보이콧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유대인의 입김이 센 미국 아니겠습니까? 예. 네. 좀 이례적으로 들려요. 이스라엘하고 학술 교류를 중단하는 움직임, 이런 것들은 유럽 쪽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정책이 과거 남아공 백인 정권이 했던 인종차별 정책, 아파르테이트하고 비슷하다, 이런 이유였는데요. 대표적으로 올해 5월에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이스라엘 대통령이 주관하는 학술대회에 참석을 취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미국 학계는 좀 늦은 편이고 또 이번 결정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학자들이 여럿 나오고 있으니까 앞으로 뜨거운 논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본이 국가안보 전략이라는 걸 처음으로 발표했어요? 일본 정부가 어제 외교안보 정책의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 전략, 그리고 앞으로 10년간의 방위력 정비 지침인 방위대강, 이 두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국가안보 전략을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최근에 창설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와 함께 전수방위, 수비만 한다는 원칙, 이것을 해온 전후 외교안보 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했습니다. 국가안보 전략은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일 대립과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종합적인 방위력 강화, 또 미일 동맹의 강화, 이런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외교안보의 기본 이념은 자위대의 해외 활동을 염두에 둔
그 적극적 평화주의, 이거는 뭐 집단적 자위권을 염두에 둔 건데요. 적극적 평화주의를 제시했고요. 또 방위대강에서는 앞으로 5년 동안 전력을 늘리는데 약 우리 돈으로 251조 원을 쏟아붓겠다는 계획도 넣었습니다. 네. 자, 오늘도 다양한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